자, 선생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세요. 저는 서울 지역 합격했고 임용 준비 기간은 1.5수. 초수 때는 거의 공부를 못해서 재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1차 점수는 86.33이고 2차 점수는 92.27이에요.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은 가장 최근 게 토플 115점. 그리고 해외 경험은 어렸을 때 그냥 1년 반 정도 유학한 거라서 크게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아주 최단 기간 내 효과적으로 공부하셔서 합격하셨는데 최시연 팀에서 임용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또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초수 때 같이 내용학 했던 스터디쌤이 최시원 팀을 듣는다고 하셔서 따라 듣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냥 추천한다고 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초수 때 최시원 팀 모의고사를 그 선생님께서 들으셨는데 좋았었다고 하셔서 아예 이번에 풀 커리를 타신다고 하셔서 저도 같이 그냥 1년 커리를 다 타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1차 대비해서 전반기 강의나 모고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또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공부법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제 시험 점수는 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기입에서 9점 깎이고 서술에서 4점인데 이것도 막 틀려서 깎인 거라서 아는 부분에서 깎인 적이 없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먼저 영어학부터 저는 영어학 연교는 무조건 그 강사님들 기본 책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1, 4월 책을 연교 영어학 둘 다 7회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독으로 7회독을 해서 거의 암기할 정도로 했습니다. 특히 영어학은 그 예문 스터디를 통해서 정독하고 해당 범위 예문을 보면 이제 어떤 개념인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봤고, 이제 연교 같은 경우는 그 정독하고 심화서 기본서 모두 정독하고 이제 읽었던 내용 전화 스터디로 그 10시쯤에 밤 10시쯤에 내용 요약 설명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심화서 맨 마지막 챕터 연교를 읽었는데 거기 올해 객관식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어가지고 거의 제시문도 안 보고 풀었던 것 같아요. 예시가 정말 그대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교 영어학 기출 같은 경우는 기출 강의 듣고 제가 따로 5회독을 했는데 그냥 매일매일 5문제씩 풀고 전화 스터디로 그냥 선생님들이랑 think aloud로 어떻게 풀었는지 정리해보고 이제 모범 답안을 강사님들 그 5, 6월 책이랑 비교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답변을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 그 소너리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풀고 나서 최진호쌤 모범 답안이랑 비교했는데 완전 그냥 똑같이 썼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그걸 보고 확실히 강사님 답변이랑 비교해서 리라이트를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좀 비슷하게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5, 6월에 연교에서 최시현 쌤이 그 컨퍼런스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소수 때 연교에서 답을 맞췄는데도 너무 많이 깎여서 왜 그런가 했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최시현 쌤이 그 서술형 답안을 다 봐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그때 좀 감이 왔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고 그 답안에도 사실 서술형이라고 문제에서 무조건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도출해가지고 관련 키워드를 다 써야지 원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때는 연교 영어학 그냥 7, 8월 모의고사 때는 범위에 맞춰서 복습하면서 시험 문제 풀었고 이제 틀린 문제만 오답을 하고 리라이트를 했는데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맞은 문제도 오답하고 리라이트를 했던 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최진우 쌤 문제 중에서 브랜칭 문제가 올해 나왔는데 제가 그걸 그때 맞았어가지고 복습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더니 시험 때 맞긴 했지만 약간 헷갈렸었어가지고 맞은 문제도 꼼꼼히 리라이트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 문제를 풀면서 시험 당일날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1년 같은 경우는 김수아 쌤이 되게 복습으로 하라는 게 엄청 많아서 사실 따라하기가 엄청 힘든데 그래도 최대한 그거를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김수아 쌤이 뭐 그 지시어 찾고 뭐 하는 걸 거의 한 90% 정도는 다 했고 약간 그렇다 보니까 약간 단순히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근거를 찾아서 푸는 스킬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막 너무 못하진 않다 보니까 작년에는, 초수 때는 해석으로 풀어도 어느 정도 맞아서 1년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김수아쌤 문제를 듣다 보니까 이게 감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돼서 그 김수아쌤 책도 1, 2월, 3, 4월 책을 3회독해서 그 내용에 있는 시랑 소설이랑 뭐 희곡 같은 걸 다 분석을 다시 해봤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리고 이제 김수아쌤 기출 분석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사실 포기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이제 꼼꼼히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초수 때는 완전 개념만 하고 기출을 재수 때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그냥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때 돼서야 약간 제 실력이 좀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출 분석도 그냥 김수아쌤이 하시라는 그 복습 방법을 그냥 그대로 다 스터디를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기출 분석할 때는 김수아쌤이 스터디를 짜주시는데 그 스터디를 뭐 여러 종류를 권해주시는데 그때 다 해봤거든요. 4가지였는데 그 기출 분석 때 4가지를 다 해보고 모의고사 때는 그 4가지 중에서 저에게 맞는 방법만 좀 골라서 했던 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때는 그리고 1년 기출도 제가 5회독을 했어요. 5회독을 하면 이제 답은 대충 아는데 이게 답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영교 영어학처럼 문제를 풀고 그 답이 나타난 근거를 전화 스터디로 계속 문제 풀고 띵컬라우드 하면서 제 스스로 정리하고 저는 또 답변이 되게 긴 스타일이어서 김수아쌤은 또 짧게 잘 쓰셔서 그 답변대로 리라이트를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고 때는 1년은 그냥 모든 문제를 오답하고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봤으면 일요일날 스터디원과 만나서 띵컬라우드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기출이나 모고나 다 중요했던 점이 오답하고 리라이트하고 그 오답해서 다시 새로 문제를 풀게 된 과정을 띵컬라우드 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할 거는 제가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가 장의존형이라서 스터디를 정말 많이 해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했던 스터디만 말씀드리면 아침 7시부터 8시에 영교 영어학 기출 5문제씩 풀고 띵컬라우드 전화 스터디로 하고 8시에 이제 끝나면 또 다시 자게 돼가지고 8시에서 8시 20분에 영교 글로서리 전화 스터디 해서 영교 글로서리 읽고 뭐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독서실 생활 스터디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 해서 점심 저녁 같이 먹고 계속 같이 공부하고 해서 동기부여 많이 됐고 오전에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그래도 좀 만들려고 스터디를 안 잡았는데 오후에는 스터디를 제가 7개를 했어요. 2시서부터 2시 반에 1년 기출 5문제 또 풀고 띵컬라우드 하는 스터디 3시 반부터 4시는 이제 단어 외운 거 체크하는 스터디 5시 반부터 6시 교육학 인출 스터디하고 9시부터 9시 반에 교육학 모고 개요 확인하는 스터디하고 11시부터 12시는 이제 내용학 스터디 내용학 그 아까 말했던 개념 읽고 정독하고 도출하는 그 인출하는 그 스터디를 했고 그 스터디가 끝난 후에 이제 새벽 2시에 최시원쌤 그 영교 마인드맵 암기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저는 다 모두 전화 스터디로 1대1 스터디를 했다 보니까 제가 안 하면 그 쌤께 이제 민폐가 되니까 스터디 직전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말 모든 그 진도를 밀리지 않고 할 수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1대1 전화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약간 의존형이다 보니까 인증 스터디를 하면은 제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1대1 전화 스터디라면 절대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해보면 저는 그냥 채팀 커리를 정말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했고 개념 학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1, 4월 개념을 계속 무조건 반복. 최시원쌤은 저한테 이제 그 마인드맵 강조하셔서 마인드맵도 봤는데 그 마인드맵을 제가 7, 8월에는 정말 열심히 봤는데 마지막에는 이 개념 정독하냐고 좀 덜 봤는데 이거를 더 꼼꼼히 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꼼꼼히 본다는 거는 정말 백지 인출 가능하게 저는 마지막에 그 마인드맵을 A1 사이즈로 프린트해서 책으로 만든 다음에 A1 사이즈가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마인드맵 키워드 관련해서 제가 아는 걸 다 그냥 백지 인출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좀 스스로도 정리되고 그 정리한 거를 또 이제 개념서랑 비교하면은 다 좀 정리가 마지막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학도 그 예문 스터디 통해서 계속 암기를 하면은 사실 최진호 쌤 1, 4월 책을 보면 따로 이제 원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전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1.5수인데 원서를 거의 아예 안 봤다고 할 수 있어서 크게 그 1, 4월 책을 정말 충분히 다 그 숙지했다고 생각하면은 원서는 카니 신텍스 하나 정도만 추가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년 그냥 김수쌤 하면 되고 그게 1차 다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아주 회독과 스터디 도배가 아주 인상적인, 뭐 기본 3회독, 5회독, 7회독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선생님 이번에 이제 한글 지도안이 처음으로 나와서 되게 고생하셨을 텐데 특히 서울 지역이라서 2차 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고득점 비교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5수인데 작년에는 사립을 지원해서 공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일단 2차도 최시원팀을 등록을 해서 그냥 12월에는 제가 좀 힘에 붙였어가지고 그냥 최시원쌤 강의만 듣고 그 스터디만 그 학원에서 짜준 스터디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가 좀 짧다 보니까 학원이 일찍 종강을 했는데 그때 제 스스로가 좀 불안해서 추가 스터디를 구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과거에 최시원쌤을 들은 선생님들과 같이 하셔서 같이 이렇게 의논해 본 결과 기출 분석이 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업 실현이랑 면접은 과거 기출을 연습도 해봤지만 분석을 해봤어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이제 디렉션 분석을 해서 뭐 순서도 그 순서가 나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렉션을 이렇게 준 이유도 그 의도한 수업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레슨 objectives랑 비교해가지고 왜 이런 디렉션이 나왔는지 그 토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완전 15년도 이전 연습을 한 게 이번에 되게 도움이 됐는데 왜냐면 단어 3개가 설명하는 게 완전 옛날 13년도, 12년도는 정말 많이 나왔던 거라서 그거를 그냥 요즘 스타일로 하나로 줄이지 않고 3개 다 해서 시간 안에 맞추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이번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처톡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그 연습했던 영상 바탕으로 대본 써봤고요. 면접은 서울 같은 경우는 시책이 너무 중요해서 처음에는 시책을 한 3번 정도 정독하고 그 면접 주요 개념이랑 관련해서 시책 그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암기했던 것 같고 그 면접도 기출 분석을 영교 기출 분석처럼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지 온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키워드를 다 그냥 정리를 해서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 지도안이 좀 제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한국어 지도안이 15년도 이전에는 교사 지침서에 한국어 지도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세종학당 그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지도안 설명서를 구해서 그게 한 250페이지가 됐는데 그걸 다 정독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모범 그 지도안을 거의 2주 동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범 지도안이 거의 시험 3일 전에 완성이 돼서 그걸 엄청 암기하고 갔었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단점은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하게 되면은 만약에 보완을 하게 된다면 올해 지도안이 되게 칸이 짧게 나와서 2년보다 그 분량 조절을 하는데 제가 당일날 좀 고생을 하셔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년에 준비하신다면 그 지도안 모범 답안을 준비하시는데 좀 짧게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지도안을 답안을 교체해 본 적이 없는데 시험 당일날 2번이나 교체해서 시간 때문에 좀 어려웠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최시연 팀을 임용 준비하는 선생님께 추천하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념이랑 서술형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 4월 개념이 채 팀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단순히 이 키워드가 이런 개념이다 라고 하시기보다는 약간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공부하는 입장에선 전 비사범대다 보니까 학부 때 배운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게 이해가 더 잘 됐어요. 그리고 서술형도
뭐 아까 말했던 5, 6월 연교 컨퍼런스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첨삭을 해주시는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어디서 깎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뚜렷하게 보였어가지고 이번 서술형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들었어요. 특히 이제 1년 그 라이팅 세미나를 보면은 1년 같은 경우는 사실 모범 답안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데 제 답안 뭐 그 연교 영학 1년 모두 다 그 모범 답안 잘 쓴 선생님들의 모범 답안도 보고 좀 깎인 분들은 왜 깎였는지도 보면서 이제 어떤 답안을 써야지 잘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서술형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임용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예비 영어 선생님들께 응원 또는 당부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임용이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초수 때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합격 수기대로 좀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저랑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서 이제 자신의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 학습 스타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에 맞추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꼭 생활 스터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그렇게 게으른 편이 있고 약간 성실한 편은 아닌데 생활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스터디 쌤들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사실 공부하면서 되게 외로운데 점심 저녁 같이 먹고 막 고민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합격하는데 모든 스터디원 쌤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스터디 쌤들 아니었으면 합격을 못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생활 스터디든 모든 스터디를 자신에 맞추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어렵다는 그 서울 합격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